자, 서술형 기출 오늘은 11번째 유닛의 관계대명사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나 어법 문제도 그렇지만 서술형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즉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건 이제 앞에다가 해보자. 자, 계속적인 용법이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콤마 뒤에서 which나 who가, 자 그러면 일단 that은 콤마 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요게 하나 조건이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 계속적인 용법은 쉽게 말하면 등위 접속사하고 주어를 앞에 주어 동일할 때나 뭐 요렇게 쓰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 which라는 녀석이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오는 이 which가 선행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도 하지만 앞에 문장의 일부 내용이나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인 용법의 which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를 시험에서 물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받는다면 명사에다가 동사를 일치를 시키고, 반면에 이제 문장의 일부나 또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대신 받는다라고 하면 항상 동사는 단수형으로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패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구조는 어법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시험의 전형적인 패턴은 뭔가 하면 some of the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것만 딱 놓고 보면 그것들 중에 일부 이 패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finished하고 were하고 동사가 두 개인데 문장을 연결하는 누가 없다? 접속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일반 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면서 of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누구밖에 못 나온다? 관계대명사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자, some of which라든지 또는 some of whom이 나오면 사람이면 who로 받고 일반 명사면 which로. 근데 이 구조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의 수예요. 그러면 선 이게 some이니까, 또는 이게 some이 아니라 most, all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all of 또는 some of 또는 most of. 선생님 all이니까 이게 당연히 복수지 않냐?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who나 whom이 누구를 대신 받는지를, which나 whom이 얘네들이 대신 받는 원본의 명사가 지금처럼 프로젝트 복수라면 동사도 복수 동사로 써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대신 받는 명사가 단수다. 그러면 동사를 단수로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 부사라는 것도 이때는 이제 and하고 there.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콤마 뒤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주어 형태를 이제 주격으로 which나 who로 받는 형태가 되죠. 근데 관계 부사는 and 다음에 장소의 부사 there, 거기서 이걸 이제 where로 받는 형태. 물론 이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구별은 여전히 빈칸 그 뒤에 문장 구성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서술형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문법 수업처럼 꼼꼼하게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 교재로 이제 본 수업할 때는 문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대다고 와다고 이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보자. 어디서 뒤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항상 자 그러면 that은 결국은 명사절과 관계 대명사로 쓰죠. 그 what은 일단 명사절로밖에 안 쓴단 말이지. 근데 that은 명사절과 관계 대명사로. 그래서 시험 영어를 할 때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 그러지 말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이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이런 구조에서 that하고 what이 나오고 밑줄이 있을 때, 그렇죠? 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부분 이걸 먼저 보죠. 왜? that하고 what을 보면서 that과 what의 구별 뒤의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what 이렇게 보지 말라 그랬지.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첫 번째 누구부터? 동사부터.
두 번째,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that하고 what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를 반드시 구별해라. 지금 무슨 절 자리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뭐가 돼요? 관계 대명사가 되죠. what은 무슨 절이라 그랬어? 명사절이잖아. 관계 대명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that이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에서 that과 what이 나와 있다. 이런 구조에. 근데 이때는 that이나 w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건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뭘로 구별해라. 빈칸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what으로 써라. 완전하면 that으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 자리가 that과 what을 보지 말고 명사절인지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만 판단하면 다 해결돼. 근데 that하고 what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쌤이 항상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누가 못 나온다? what이 못 나온다. 왜? what은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뿐만 아니고 고2까지도 출제가 되는 게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뭐 이런 것들인데 말이 어렵죠. 애들을 좀 더 간단하게 세모는 간단한 것도 좋아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는 주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ever가 붙어있는 접속사들 있죠. whatever. 뜻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무엇이든지, whoever, 누구든지. 근데 whatever나 whoever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오는 명사절이나 뭐 부사절도 이끌고 불완전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whichever. whichever는 대부분 명사를 수식해서 어떤 명사든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그 다음에는 이제 wherever. 어디든지 또는 whenever, 언제든지가 있겠죠. 또 하나가 있는 게 however가 있겠죠. 얘네들이 다 요 유형에 속하는데,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절과 부사절로 다 씁니다. 누구 하나만 제외하고 however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however만 명사절이 아닌 부사절로만 써요. 그러니까 whatever나 whoever 이 자리가 사실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런 거 안 물어.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끌어서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oever는 누구든지처럼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쓴다. 근데 실제로 토익처럼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시험에서는 whatever하고 what의 구별, whoever하고 who의 구별, 뭐 의미로 하는 거죠. who는 누가 뭐뭐 할지, whoever는 뭐뭐 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이제 수능 레벨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출제 가능하단 말이지. 그럴 때는 철저하게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요. 어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자, 이 유형에서 유일하게 어법으로 판단하는 거, 문법으로. 그게 바로 however가 됩니다. 왜? 예를 들어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뭐지? 이러면 뭐부터 보라 그랬어? 동사부터. 지금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 그리고 try라는 동사가 두 개 연결되고 있다. 당연히 빈칸에 누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이게 첫 번째란 말이야. 접속사가 필요한 빈칸인데 보니까 콤마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무슨 절이에요? 당연히 부사절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을 예를 들면 when이나 before나 이런 애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 구조가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hard가 뜬금없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hard는 어디 있었을까? try hard가 되죠. try hard. 그래서 결국 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라는 품사를 앞으로 끌고 나가서 부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사실은 how하고 however하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however라는 접속사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 형용사나 부사는 누구 뒤에 있던? 뒤에 나오는 동사 뒤에 있던.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거 이제 고쳐 쓰면 no matter how 같은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이제 실제 출제 패턴에서 난이도가 높으면서 출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요 뒤에 품사를 묻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however 빈칸. 이게 양상구 2학년 교과서인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네가 이제 하는 행동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을 바꾸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 품사가 들어가 있는 is 같은 단어에 그러면 누구를 쓸 건지 서술형도 그렇지만 어법을 판단하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품사의 선택은 누굴 보라는 거야? 철저하게 동사를 보는 것이죠. sim이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니까 형용사나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그렇죠?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오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형용사, 이제 보호 역할의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however is, 아니 however small,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however 뒤에 however라는 접속사가 필요한 역할을 판단하는 것도 묻지만 이 however 뒤에 따라 나오는 품사의 선택을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고서 판단하라.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면 전혀 시험 준비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서술형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에서 항상 서술형의 기본은 뭐다? 서술형의 기본은 주어, 동사, 즉 영어의 어순, 그리고 동사의 어법, 그리고 필요한 구조, 영어식 어순과 구조로 이 문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래서 주어부터 당신은, 동사는요, 멈춰야 한다. 무엇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 여기서는 일단 보자. 일단 멈춰야 한다죠. 그러면 you should stop. 근데 stop의 목적으로 stop은 어법성 ing 하는 것을 멈추다, 동명사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네가, 주어가 동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제 목적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쓰지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명사절, stop의 목적어 자리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top, 네가, what you 지금 are doing, now가 들어가겠죠. You are now doing,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로 무엇을 위해서?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 이런 조건들 잘 봅니다. 한 개의 단어를 추가해라. 이 대부분은 문법적이거나 동사어법적인 요소에서 다 판단이 되죠. 그리고 서술형을 쓸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게 이 단어들을 지워가면서 하지 말고 단어는 참고하고 문장을 먼저 어순을 기획하고 구조를 쓰면서 구조를 먼저 머릿속으로 기획하고 써가면서 하나하나 치워나갑니다. 참고하고. 자, 그 다음 패턴에서는 자, 그는 부모님을 존경했는데 콤마 뒤에 두 분 다 평판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그가 존경을 했죠. 이게 존경하다가 이제 look up to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respect 같은 동사도 있는데 구동사로 looked up to 그의 부모님들, his parents 했는데 그분들 두 분 다가, 둘 다면 both가 되는 거죠. 그럼 both of them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his parents를 받을 수 있게 누구로? both of whom. 그럼 동사의 수는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have로 썼으니까 had a good, 명성이 reputation이 됩니다. 좋은 명성을, 좋은 평판이 좋았다, 좋은 명성을 갖고 있었다. 자, 그 다음 13번의 패턴은 잘 봅니다. 탄소가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주어 동사 구조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and 이 형태로. 그래서 콤마 뒤에 그것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항상 계속적인 용법으로 문장을 써주자. 잘 기억해서. 그러면 자, 탄소가스가 카본 가스가 생성이 되죠. 만들어진 is produced. 그리고 그것이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거가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동사의 수를 단수로.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다. 항상 쌤이 구문이 중요하다. 왜? have an effect on이라는 구문이 되죠. 이 구문을 알고 있으면 동사는 단수로 has, 해로운, harmful, effective. 그 뒤에 전치사 on 쓰는 건 너무나 쉽게. 왜? 구문이니까. 그래서 기후에 the climate 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을 쓸 때 보세요. 이게 이제 양상고 1학년 교과서의 내용이죠. 건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주어가 되죠. 그러면 누구나, whoever. 아까 whoever나 whatever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 누군가면 has, 건강한 마음이죠. healthy mind,
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이제 명사절 주어로 쓰는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다.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be able to. 요럴 때 여러분이 단어를 참고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야? be capable of ing라는 거. 제시된 단어가 이제 capable이죠. 그러면 항상 whoever 같은 명사절이 주어일 때 동사는 기본적으로 단수죠. 그래서 is capable of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reading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죠. other people's mind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mind 다른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단어를 참고하고 그 다음 보세요. 꿈이 아무리 무서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당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깨어난 것이다. 네가 그렇게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아무리 무서웠다 하더라도 비록 however 그 다음에 however가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면 주어 동사부터 먼저 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뭐야? 그 꿈이 네가 꾸었던 the dream was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was 다음에 was라는 비동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보호로 나와야 되죠. 그게 뭐야? scary가 되죠. 무서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단어의 개수나 이런 거 지금 제시된 게 however나 만약에 뭐 다른 단어가 no matter how 같은 구조.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나 제시된 단어 수나 이런 거 참고해서 맞게 쓰면 됩니다. 근데 얘는 부사절이니까 콤마로 반드시 구별해줘야 되죠. 적어도 at least 너는 you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거죠. woken up 어떤 상태로 safe and sound한 상태로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어디서요? 너의 집에서 in your own home이 됩니다. 요 정도 쓰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요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however 뒤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를 덤벼 쓰지 말고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구조. 그 꿈이 아무리 무서웠다 그러면 the dream was라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가겠구나. 그런 구조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주어가 그가 몰랐던 것은 주어죠. 그러면 당연히 what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he 그가 몰랐던 게 did not know 그리고 what절이 주어일 때 동사를 단수로 그 다음에 was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영리한지였다 그러면 이때도 얼마나 어떻게라고 할 때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오죠. 이것도 누구를 보고 주어 동사 사자들이 영리한지 그러면 사자들이 lions are 그러면 are라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고 이때는 이제 사자들이 영리하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그러면 how 다음에 are라는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형용사 보호. 그래서 how smart lions are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7번에서는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어질 것이다. 상품권이 이때는 give라는 동사의 수동태 구조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니까 whoever 제안을 하다라는 게 make a suggestion이에요. 그러면 makes a good 좋은 제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받게 될 거죠. wi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상품권은 certificate. 이런 이제 수동태 동사 구조도 잘 챙겨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은 주어죠. 그 다음에 목표를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자, 여기서 지시를 받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를 참고해서 봐야 돼요. made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수동태에서 사역동사 구조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는 be made to 부정사.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었어요? 뭐 하도록 지시를 받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each person이 지시를 받는다. 현재 시제겠죠. is made 하도록 만들어져요. 뭐 하도록? to do 하도록. do의 목적어가 뭐야?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what is necessary. 뭐 하는데?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달하기 위해서도 괜찮고요. to reach the goal. 이런 게 이제 어법적인 부분하고 명사절까지 한 번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의 문장들이 되죠. 쓰는 방식들을 잘 익혀갑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물이 있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구조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부터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분사구문의 형태로 because 지우고 주어 지우고 그러면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not knowing. 무엇을요? 정확한 위치입니다. The location. 위치죠. 자, 위치인데 어떤 위치예요? 충분한 물이 있는 위치, 즉 그 위치에 in which 또는 요게 관계부사로 쓰면 where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제시된 조건을 보는 게 뭐 관계대명사를 써라, 관계부사를 써라. 그래서 지금 the location 다음에 in을 넣어놓은 이유가 in which 구조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물이 있는 there is enough water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다. can stop ing 하는 것을 working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서 나는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 책들인데 그것들 중 대부분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뭐 be based on이라는 구문일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걸 보자마자 그것들 중 대부분 뭐예요? 그 이야기 책들의 대부분이니까 most of라는 구조겠죠. 물론 which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I found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 책들입니다. 그러면 interesting이라고 와야겠죠. interesting storybooks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은 most of which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그리고 동사의 수는 당연히 which가 storybooks를 받으니까요. 복수로 써야겠죠. 그래서 were 무엇을 근거로 하다 based on 무엇을요? 사실이라는 게 the truth. on the truth. 실제 사실이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제 주변에 막 이렇게 잔가지들이 많아요. 이런 문법들은 막 이것저것 해서 막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에서 반드시 묻는 거, 물어야 하는 거 그것들 먼저 완벽하게 해두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다시 공부하다가 나오면 그때 채워 넣어서 가면 된다라는 것이 한 번에 펼쳐놓고 다 하려고 절도로 하지 말고 시간 낭비일 뿐더러 힘이 빠져서 공부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유닛 11의 관계사 부분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